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일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미국에서는 대규모 마스크 없는 집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그 모든 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1일 확진자 57,000명, 아마도 주말에는 7만 명, 6만 명을 넘어설 기세인데요. 투자자 여러분 불안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국 현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토머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목소리가 상당히 상쾌하게 들립니다. 네, 여기는 이제 독립기념일 네. 연휴 어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연휴 시작입니다. 금요일에 뭐 연휴라 봐야 뭐 그냥 하루 더 노는 거예요. 예, 금요일에 장이 열리지 않아서 하루는 푹 쉬셨겠어요. 네, 늦잠 자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긴장하다가 이제 푹 잤습니다. 아주. 예, 그 사라진 긴장 제가 다시 질문으로 좀 긴장 드리겠습니다. 네, 예, 목요일이죠. 원래는 금요일인데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로 하루 먼저 6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13.3%에서 11.1%로 한 달 만에 크게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핵심이 이제 난팜 페이롤이라고 하는 비농업 고용자 숫자인데 예상치 300만 명을 훌쩍 넘었어요. 480만 명을 기록했고, 그 중에 이제 미국의 GDP에서 서비스업 중에 중요한데, 이 서비스업 고용지수도 426만 명을 기록해서 한마디로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만 보면 최근에 그 거의 반난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재개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감동받아갖고 특별 기자회견 할 만큼 서프라이즈 숫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매주마다 강조하는 게, 이 월간 지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네. 주간 실업자 수. 거기 안에서도 계속 실업수당을 받아먹는 그 숫자. 예. 즉, continuing jobless claims. 예. 그 숫자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매번 강조하는 건데, 그것은 지난주 보면은 그 에버리지가 2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목요일 날 발표해서 1920만 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팜 페이롤은 480만 명이라는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지만은 이 실업수당 계속 다 먹는 이 숫자는 눈꼽만큼만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실업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480명의 난팜 페이롤의 증가에는 또 어떤 분석가들은 그렇더라고요. 지금 잡을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망이 이제 좀 식은 가운데,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실업수당 다 먹고 그냥 뒤로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데, 일부 소수가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한마디로 이제 참여율이죠. 이게. 네. 그죠? 참여율. 네.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난팜 페이롤 480만 개 이후에 다우존스가 거의 5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져갖고 플러스 90포인트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이 주간 continuing jobless claims 이것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투심들은 조심스럽게 이 수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인데,
목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급등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장이 뒤로 갈수록 밀렸어요. 근데 그걸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의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일단 연휴 기간 동안에 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사용하지 않고 뭐 행사를 주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이 불안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6월 이 고용지표 이 설문조사 자체가 6월 3주차까지만 반영을 했고, 4주차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4주차에는 지금 뭐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에서 다시 바에 문을 닫고, 뭐 일종의 펄로우가 다시 생기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7월 달에는 다시 나빠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장이 밀렸다. 이렇게 해석도 하던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연휴를 맞아갖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큰손들이 일단은 좀 팔고, 장을 떠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견해가 조금 다른 게, 지금 미국 남부 쪽에서 엄청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뉴욕 하나만 보면은 뉴욕이 이제 한때는 가장 심했을 때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정도 됐었어요. 네. 이것이 지금은 얼만큼 내려왔냐면은 800명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월가의 이 트레이더들, 그 큰 손들은 결국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더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뉴욕은 지금 안전하게 지금 안전지역으로 지금 돼가고 있고, 미국 남부만 지금 극성으로 지금 저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월가의 큰 손들이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뉴욕 상황, 여기에 따라 갖고 증시가 조금 큰 틀에서 보면은 남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꿈쩍도 안 하고 안 내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수요일 방송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사실 먼저 발생한 지역과 후반에 발생한 지역의 이 피크점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의 경우는 뉴욕 같은 경우는 먼저 당했기 때문에 그 쿠모 주지사가 나서서 마스크 사용에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네. 뭐 뉴스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부터 마스크를 사용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마스크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네네. 이제 다행스러운 건 어제 그제 텍사스 주지사가 주 공식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마스크 사용을 강제했는데, 결국은 뉴욕이나 뉴저지, 커너티컷처럼 처음에 발생한 주가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게 결국 마스크 사용이나 또 그동안 했던 그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면서 남부지방도 뭐 조만간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심리, 이게 시장이 분명히 있어서 뭐 큰 이렇게 하락이나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제가 저희 고객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미국 남부에서 이 19이 이렇게 확산이 돼가고 있지만은 어느 날 이 확산세의 커브가 정점에 달했다고 하는 어떤 신호를 준다 그러면은 증시는 바로 튀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 확산세라든가 이 지금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모든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3분기, 4분기까지도 경제 전망이 좀 암울하다 하는 그런 전망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상승에다가 지금 베팅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소량으로나 이제 인버스에 들어가자 이제 이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남부 확산세가 어느 정도 피크를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신호만 주면은 이거는 증시가 바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인버스를 들어가더라도 진짜 소량으로 조심해서 조금만 들어가자, 이제 그렇게 지금 제가 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마스크 있잖아요. 이제 네. 마스크 지금 논쟁이 지금 엄청 지금 뜨겁죠. 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국가적으로 그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도 그 가능성도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미국 경제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예. 마스크 사용을 국가적인 의무로 선포하라.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인종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은, 뉴욕 지역하고 미국 남부하고 인종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예. 북쪽은 이 마이너리티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남쪽으로 갈수록 토백이들이란 말이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 미국 자체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예. 기독교 문화가 이 강한 미국에서는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보면은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만 명의 젊은 미군들이 사망해서 그 관이 미국으로 속속 와도 그 부모들이 관 앞에서 통곡 오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담담하게 우리 아들은 천국 갔다. 나도 천국 가면은 우린 만난다.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보면은 토네이도 휩쓸어가 한마을 완전 그냥 다 날아가고 수백 명씩 막 사망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살아남은 가족이 오해를 안 해요. 근데 미국 장례식 영상이나 제가 직접 본 거에서도 장례식 장소도 오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이 기독교 문화 자체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문화죠. 어쩌냐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모라고 하는 그 대통령 파유산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선 유세를 했거든요. 예. 했는데 약 7,5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생중계를 봤는데 진짜 어깨와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빼곡하게 앉았는데 그 좁은 장소에 앉았는데 마스크 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세는데 진짜 애먹었어요. 그래서 몇백 명 지나가다가 보면 한 명 정도 써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완전히 거기는 저녁 랠리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은 진짜 눈 씻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한두 명 정도뿐이 안 보였다는 거. 그래서 이게 결국 북부와 남부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인종적인 차이, 이런 것이 지금, 이런 19 사태에 북쪽은 계속 하강하고 있고, 남쪽은 확산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역사에서 옛날에 남북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링컨 시대에 네. 남북전쟁, 남쪽은 원래 이제 노예제에 찬성을 했던 데고, 이 북쪽이 결국 이제 공업화 도시였기 때문에 노예제를 반대한 데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일종의 인종 갈등 정책이 남부 지역에서는 북부 지역보다 훨씬 더 먹혀들고 있고, 그런 그렇죠. 게 또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마치 남성주의, 강인함, 네. 이런 걸 표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이제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이제 남부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주지사에게 이 공공기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다시 락다운하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라면서 지금 마스크 사용을 강제하고 있고, 실제로 텍사스 주를 비롯한 약 21개 주가 그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다면 사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이러면 가령 마스크 사용하면 GDP 5% 하락 막을 수 있다. 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네. 그 시장에서 이 친구들, 이 투자은행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항상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스크 사용하면 증시 올라가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게 나는 항상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들한테 야 이렇게 하면 주가 올라갈 거 우리 롱 잡을 거야 빨리 이렇게 해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에도 이제 옵션을 준 거죠. 예. 마스크 사용을 국가적으로 의무화하면은 당신도 대통령 또 재선될 수도 있고, 경제와 정치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 공화당 내에서는 이제 마스크 의무화를 이제 찬성하는 숫자가 자꾸 이제 증가하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그냥 개개인들 또 뭐 가버너들 당신들에게 옵셔널이지 이게 내가 의무화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금 아주 그 혹독한 그 19 사태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5개월 지금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 예를 볼 때도 그렇고 하여튼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결국 마스크가 가장 강력한 예. 지금 대항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단이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마스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마스크 안 쓴다고 계속 그냥 땡깡 비슷하게 하시더라도 누군가는 나서서 뭐 가령 부통령이나 뭐 공화당 차원에서 강제로 하면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정도. 그렇게라도 됐으면 미국 증시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도 궁금한 게 지지난주 수요일 금요일만 하면 이 19 확진세 때문에 주가가 이틀 동안 거의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건 또 싹 사라지고 뭐 이제 개의치 않는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시장이 갑자기 급변한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많은 이제 월가의 분석가들이 이제 19 남부 확산, 여기에 이제 이유를 대고, 또 유튜브에도 유명한 그 유튜버들을 보면은, 뭐, 연준의 그 워딩이 달라졌다. 거기에 따라서 일주일 전에 그렇게 증시가, 급락을 했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2분기 말 그 펀드 매니저들의 리밸런싱 그 결과였다. 그래서 딱 목요일날 딱 끝나고 바로 장이 그냥 V자로 지금 다시 올라와서 이제 거의 이제 목요일날 최고점 3,170까지 그냥 수직으로 V자로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남부는 계속 확산 중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그 남부 확산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연준의 워딩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냉정하게 우리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워딩이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도 연준의 입장은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을 바닥을 찍자마자 3,170까지 일주일 만에 그것도 네. 수직 상승한 거는 결국은 펀드 매니저의 리밸런싱 이거 위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당히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비즈니스에 나와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네 번째 3조 5천억 달러 그 재정 부양책 이것보다 나는 더 많은 돈을 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조차도 혹시 민주당이 주는 것보다 더 준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하기엔 조금 뭐 제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에서 1.5 트릴리언 달러짜리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하고 그 안에 인프라스트럭처 포함된 1.5 트릴리언 달러 패키지가 통과됐어요. 예. 지난 며칠 전에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을 위해서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갔죠. 근데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좀 떨떠름한 거죠. 이것을 공화당이 주도해갖고 이렇게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까지 올라왔으면은 얼른 사인할 텐데 이것이 민주당 주도로 해서 올라왔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인해버리면은 결국은 이걸 수혜를 받는 국민들을 볼 때는 민주당 쪽에 크레딧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건가 아니면 다시 의회로 다시 되돌려 보낼 거냐.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오리무중의 상태인데 결국은 시장에서는요 이제는 유동성 하나만으로 증시를 계속 끌어왔던 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3.5 트릴리언 달러,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통과시킨 1.5 트릴리언 달러 해도 시장은 그 뉴스 그때 당시에 크게 반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제 일주일 한 7월 중순부터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예. 결국은 시장은 어닝 시즌을 지금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좀 약간 지금까지와 증시 안에서 이 업종별 좀 다른 흐름이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은 첫째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19이 급속하게 뭐 1일 5만 명이 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바이오와 이 언텍, 빅테크 주식들이 같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바이오 주식이 별로 힘을 못 썼습니다. 이 바이오 주식이 힘을 못 썼지만 언텍 주식들은 다시 계속 상승을 이어갔는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뭐 혹시 주목하거나 고민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이제 먼저 그 질문은 이제 미국 농산물 가격 상승.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미국 남부 쪽에 19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의 농산물 농장들이 거의 남부, 중부 이쪽에 이제 예.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 농장에도 확산이 계속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손이 모자란다는 거죠. 겁이 내서 이제 일하러 안 오니까 일손이 모자라니까 결국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또 농장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농사도 뭐 대풍 뭐 이렇게 안 되고 이제 좀 뭐랄까 소출이 적어지는 상황. 그래서 일단 농산물 가격은 그런 영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언택 주식과 이제 바이오 주식이잖아요. 네. 일단은 바이오 주식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파이저가 임상 실험,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놨어요. 그 백신에 대해서.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까지 그 세 개 회사가 있었잖아요. 예. 어디더라? 렘데시비르하고 모데나하고 네. 또 1, 2비나 뭐 존슨앤존슨까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이저가 네 번째로 나타났는데 예.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면은 그 중에서 파이저 결과가 제일 좋은 거다. 제일 믿을만한 거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파이저가 그날의 결과를 발표하고 파이저 주식이 올라갈 때 그 나머지 경쟁 그 백신 그 회사들의 경쟁 그 관계에 있던 회사들 주식이 일제히 내려갔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백신 누가 이제 어느 회사가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건 한마디로 승자 독식 체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이 전 세계 70억 인구를 상대로 해갖고 백신을 공급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초대형 제약회사 아니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저 결과가 제일 좋았다고 하는 그날에 모데나 주식도 그렇고 다른 회사 주식도 그렇고 또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INO라고 있어요. 네. 이노비아 파마스리컬 그 컴퍼니 주식도 폭락해버렸죠. 결국은 이 초대형주 그 제약회사가 이 백신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은 이 공급까지도 초대형 회사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이것이 아마 이 승자 독식
이것이 바이오의 그 주식의 그 여러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테마주가 그렇게 많이 업앤다운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예, 물론 예. 페니스탁 이런 거는 뭐 하루에도 100%씩 업앤다운 하죠. 그러나 이제 우량 그 바이오텍 그들은 테마에 따라 갖고 그렇게 큰 업앤다운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데나 주식도 지금 계속 하강세에 있고 다른 주식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또 파이저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폭등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네. 한 5%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목요일 날에 2% 상승하고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테마주 소위 말해서 최근에는 바이오텍 예. 안에만 테마주가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이 테마주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 자체가 테마주가 그렇게 크게 업앤다운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승자 독식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테마주를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이자나 존슨앤존슨 바이오테크가 아니라 제약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미국에서 최근에 급등을 불러온 바이오테크는 모더나, 뭐, 일리, 이런 일종의 벤처 기업에서 특정 암이나 이런 방금 말씀하신 백신 이런 거 관련해서 테마를 형성한 그런 작은 주식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자나 존슨앤존슨은 뭐 거대 빅 기업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뭐 네. 자금력은 뭐 그 나머지 기업들을 압도하는 상황이니까 이 기업들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백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 할수록 그 작은 모더나나 이런 조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폭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데나였던가요? 그 렘데시비를 만일에 이 백신이 개발 성공해서 시장에 출시된다 그러면은 선생님 그 길리어드. 환자 1인당 길리어드. 예. 이 환자 1인당 그 얼마였더라? 약값이 2,300인가 3,200인가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높지를 않았어요. 네. 결국은 제가 전에도 강조했다시피 이 19 백신은 이게 공익성이 대단히 강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누가 개발했다고 여기서 그냥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주겠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 많은 그 다중을 살려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약값은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테마주에 너무 그렇게 비중을 크게 해갖고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증시 상승, 증시 이 불마켓의 여러 원인도 있겠지만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백신은 연초나 연말이면 개발이 된다, 출시된다는 그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파이자나 존슨앤존슨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오면은 이런 바이오테크들의 모더나나 뭐 길리어드 이 친구들하고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장의 그 신뢰성 이런 거나.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걱정되는 게 이런 파이자나 뭐 존슨앤존슨처럼 이런 큰 회사에서 임상에서 조금이라도 나쁜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 백신 개발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장 전체가 밀릴 수 있는 그런 불안함도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이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최첨단 의료 과학 기술이 동원돼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페니스탁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네. 진짜 수백 수천 명의 그 의학자들, 그 바이올로지스트를 이런 인적 그 연구진을 갖추고 있는 초대형 회사만이 이거를 완료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페니스탁이 그 아이노 같은 그런 작은 회사들이 백신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여기에다가 너무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그 파우치 박사가 중요한 또 언급을 했어요. 2주 후면은 그쵸. 10만 명. 지금 백신 개발, 여기에 대한 2주 후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그 지금 시장은 2주 후쯤에 발표될 이 임상 결과들, 여기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가장 앞서 있는 데이터를 발표할 거냐, 거기에 따라 갖고 나머지 경쟁자들 그 주식은 우수수 떨어질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이오테크에 몰빵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더 조심해야 될 구간이 왔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네. 네. 자, 네. 이제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건데, 자, 이번 실적 시즌 뭐 누구나 다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나마 좋게 생각되는 기업들이 이 언택 주식들, 빅테크5, 넷플릭스는 이런 빅테크 플러스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을 빼고는 어떤 기업도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종목 장세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분석을. 지금 그 증시 3대 인덱스가 이제 지난 일주일 전에 3천 바닥을 찍고 이제 3,170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빅테크5가 끌어올린 거죠. 이거 엄청나게 속도로 이제 끌어올렸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못 따라오고 있어요. 결국은 빅테크5가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 20%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빅테크5가 올라가면은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고요. 걔들이 떨어지면 인덱스 내려가는 거고. 지금 빅테크5의 시장, 이 증시 인덱스 자체가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죠. 근데 월가 분석가들은 이번 2분기 어닝에서 그 EPS를 37% 감소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치를 내놨어요. 그럼 이 37%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난 한 20년 전체 통계를 볼 때, 그러니까 2008년 그 금융위기, 이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그 2분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이 어닝 감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까딱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언택 주식들, 빅테크5 기업들이 인덱스를 끌어올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지금 증시를 지금 홀딩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그 에버리지 EPS 37% 감소라는 것이 이것이 어닝 시즌 개막했을 때는 그 한 개 회사의 그 어닝 발표에 따라서 그 주식이 진짜 폭등 폭락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어닝을 37%로 낮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2분기 어닝이 이제 실제로 까보면은 워낙 그 높이뛰기 경기로 볼 때 그 장대를 아주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낮아진 장대를 뛰어넘기만 하면은 와, 어닝 잘 나왔다. 이렇게 환호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보면은 뭐 몇십 년을 지켜봤지만은 그 어닝 진짜 주식이 내려가려면은 어닝 발표하기 한 2, 3주 전부터 충분히 조정장을 맞고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어닝 시즌이 바로 지금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지금 내려갈 기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닝 시즌 개막해도 현재 이 상태에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을 또 종합해보면 지금 현재 이 언택 기업들 빅테크5 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페이팔 등등 이 언택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30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언택 기업을 뺀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 15도 되지 않습니다. 즉 그 얘기는 네네. 뭐 호텔, 항공, 은행 등등 이 컨택 기업들의
수익에 대한 기대치는 극히 낮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들 기업들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조금만 높으면 이 기업들이 또 증시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부 지역의 19 확산세가 피크를 찍는다고 하는 어떤 신호. 예. 그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발표될 그 백신 개발 회사들의 데이터,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닝 시즌 이렇게 해서 이게 3,400까지도 튀어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지금 지난 한 열흘 동안에 언택 주식 중심으로 해갖고 결국 중심에는 이제 빅테크 5가 있죠. 이 회사들이 급속하게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연일 가르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월가나 이제 의회 쪽에서는 이 빅테크 5들에 대한 그 반독점법,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그 기간 안에는 이 반독점법을 휘둘러서 이 빅테크 5들을 뭐 쪼개거나 뭐 아래로 찍어 누르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은 진짜 빅테크 5들은 이 반독점법 여기 아마 강하게 아마 크게 얻어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이게 좀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언택 기업들이 계속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는 이유는 수익 기대치가 높기 때문인데, 이렇게 수익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이 수익이 나오면 큰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네. 컨택 기업들은 수익 기대치가 워낙 낮은 상태인데 예상치를 낮춰놨는데 조금만 넣으면 이제는 되겠구나 하면서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 저는 그게 뭐라고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이 네.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나 이제 그 유튜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기 내에는 증시가 그렇게 폭락할 일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권한으로서 증시를 폭락할 때 방지 장치는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지금까지 그 유동성 장세, 여기서 증시를 더 끌어올릴 만한 수단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연준이 이제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그 기간 안에는 증시 폭락은 없을 것이다. 지금 뭐 경제 현실과 대기업들 EPS 거기는 엄청난 괴리가 있잖아요. 예. 진짜 EPS만 바라보면은 지금 S&P 500 인덱스는 한 2,500, 2,600 가야지 정상 이제 수준이 맞을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계속 횡보 내지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기미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믿는 투심들이 이제 강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최근에 뭐 은행주, 항공주 등등 이 컨택 기업들은 뭐 한마디로 죽을 쓰고 있어요. 그냥 하락하고 있는데, 그 신호인 경기 회복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그 벨웨더라고 볼 수 있는 원유 가격은 40달러를 슬쩍슬쩍, 그러니까 하락하려 하면서도 다시 올라서 어느새 40달러를 회복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미국 경제는 결국 이 19 피크, 남부 지역의 피크만 치면 다시 한번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를 은연중에 보내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고객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원유 가격은 우리가 상승에 베팅할 거냐, 하락에 베팅할 거냐, 이제 그걸 결정할 때 결국은 큰 틀에서 S&P 500 인덱스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살아나느냐 이런 희망으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증시가 빡 하루 어느 날
많이 급락을 하면은 경기가 나빠지나 하고 원유 가격이 또 같이 떨어지고 지금 최근에 뭐 한 달 정도 기간을 보면은 큰 틀에서 SPX하고 원유 가격은 이 동조화를 지금 보이고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국채에서는 국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예. 증시는 큰 틀에서 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증시와 국채 시장, 이제 주식 시장과 국채 시장 이제 두 개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국채 시장이 좀 더 스마트한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는 오합지졸 다 들어가 있지만은 예, 예. 국채 시장에는 각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는 진짜 석학들도 많이 경제학자들도 포진한 그런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옮길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제 미국 국채 상승에다 베팅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미국이 장기 침체 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국은 국채 가격 상승 쪽 국채 시장을 주식 시장이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건 당장 다음 주가 아니지만은 한 달, 두 달, 세 달, 9월 말 정도로 타임프레임으로 볼 때 결국은 국채 시장이 맞는 예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쉽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예, 예. 그러면 주가도 증시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국채 시장만 보면은 이 경제 자체를 장기 침체로 지금 보고 있고 조기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걸로 지금 국채 시장은 지금 반영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벌써 시간이 40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자, 다음 주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주가 될 텐데, 다음 주 시장 간단히 프리뷰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시죠. 네. 지금 3,170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네. 그 지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고객들에게 소량으로 인버스를 들어가라. 목표는 3,000까지. 그 다음에, 지금 남부 확산세나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 3,000 아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예, 크게는 2,500, 2,600까지 어떤 그 분석가들은 완전한 W자 바닥을 향해 9월 말까지 내려갈 것이다. 실제로 그 옵션 시장에서는요, 지금 옵션에 그 베팅한 그 큰 세력들 보면은, SPX가 9월 말 전까지 3,40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그 베팅 세력보다도 2,600, 2,700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세력이 더 커요. 그 다음에 그 시장의 공포 지수 VIX 있잖아요. 네네. VIX도 70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더 많은 옵션 베팅이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7, 8, 9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9월 말 10월 이때가 증시 큰 하락이 있을 그 시즌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옵션 세력들이 9월 말쯤까지 지금부터 한 3개월 타임 프레임으로 볼 때 역시 증시는 하방으로 갈 것이다 하는데 더 많이 지금 베팅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일단은 이제 3,000 이제 차트만 분석해 놓고 볼 때 S&P500 인덱스가 위로는 3,200 정도가 머리 꼭대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 바닥은 3,000 정도. 일단 요거는 제가 7월 한 달 정도 이제 타임프레임으로 놓고 볼 때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8월, 9월로 가갖고 뒤로 이제 시간이 갔는데 여전히 미국 경제가 올해 4분기도 회복이 안 되고 내년 1분기도 회복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 그 9월 말 전에 2,500, 2,6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아, 이거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월가에서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네. 지금까지는 유동성 장세로 해갖고 그냥 무조건 아무거 사면 그냥 막 올라갔어요. 예. 지금은 진짜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좀 고수들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상승장, 하락장. 근데 초보들은 소위 말해서 이 유연성이 없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도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데 엄청나게 이 로빈 후드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커지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1999년 말 박한법을 타직 직전 그 상황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제가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 갑자기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생님 좀 더 우리가 다음 주에라도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벌써 45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보셨어요? 예. 시장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이 관심을 갖는 거, 시장이 무시하는 거, 이런 변수를 잘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변수, 관심, 어떻게 보는지 토마스 리 선생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